저는 신경과 의사인 김도현입니다. 5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가족과 친척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고 삶의 질이 매우 낮고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후가 있으면 1번 댓글로 알려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조언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슬픈 순간은 환자의 자녀나 배우자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내게 말할 때다. 왜 그때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치매는 소리 없이 다가온다. 기억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처음엔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는다. 다음엔 약속 시간을 헷갈리고 결국은 가족의 얼굴마저 흐릿해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신호들을 가볍게 넘긴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귀중한 시간을 놓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치매 예방센터는 단순한 병원이 아니다. 이곳은 시간을 멈추는 곳이다. 더는 늦기 전에, 기억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 틈을 붙잡아주는 곳이다. 센터에서는 정밀 검사를 통해 뇌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인지기능 저하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개인 맞춤형 운동, 영양, 생활습관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많은 이들이 예방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보이면 병원을 찾지 않는다. 심지어는 가족력이 있어도 설마 내가? 라는 생각에 외면한다. 마치 치매는 남의 일인 것처럼. 하지만 치매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삶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단지 본인만의 고통이 아니다. 가족 전체의 일상이, 감정이, 인생이 함께 흔들린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다. 예방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다. 그 첫걸음이 검사이고 그 문을 여는 곳이 바로 이 센터다. 내가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지 반세기가 지났다. 수많은 기억이 떠오르지만 가장 또렷한 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이다. 당신의 기억은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전부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다. 기억을 지킬 것인가, 후회를 남길 것인가. 박영자 어르신, 기억나세요? 6개월 전에 저희 센터 오셨을 때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웃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선생님 얼굴은 익숙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속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박영자 할머니, 올해 84.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땐 이미 일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자녀들의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고 밥을 2번 지어놓기도 했다. 가스불을 끄지 않아 아찔한 순간도 몇 번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치매는 아직 아니에요. 그냥 깜빡깜빡할 뿐이에요. 그 말 속엔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체념도 있었다. 하지만 의료진으로서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미 황금기를 지나고 있었다. 치매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 증상이 시작되기 직전 또는 아주 초기에 개입해야 하는 그 시기. 그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아닌 진행을 늦추는 것만이 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속도를 늦추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가족도 뒤늦게 후회했다. 사실 작년부터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저희도 설마 치매겠어? 라고 생각했죠. 박영자 할머니는 이후 꾸준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인지훈련, 식습관 조절, 간단한 운동. 하지만 이미 손을 놓친 기억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 날 친손주의 이름을 잊었다. 그리고 그날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왜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영민이 이름이었잖아. 내가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도 울었다. 기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그 사람의 역사이고 사랑이고 존재의 증거다. 나는 그런 박영자 할머니를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우리는 왜 치매를 이렇게 늦게서야 대면하는 걸까?
치매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방치된 신호의 결과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모른 척하거나 애써 무시한다. 예방은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니다. 그저 한 번의 검사로 시작된다. 한 번의 뇌상태 체크, 한 번의 전문가 상담. 그 단순한 시작이 수년간의 기억을 지켜줄 수 있다. 박영자 할머니는 지금도 주 1회 센터에 온다. 때론 이름을 잊지만 나를 보면 웃는다. 그리고 매번 말한다. 선생님,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어요. 이렇게 좋은 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손을 꼭 잡는다. 그 손 안에는 늦었지만 아직은 남아있는 시간.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이 있다. 선생님, 저희 엄마가요. 요즘 절 아줌마라고 불러요. 이순자 할머니의 딸, 윤정 씨는 울먹이며 말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한다. 엄마가 장난하시는 거겠지.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자 웃음은 사라졌다. 딸의 이름을 잊는다는 건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니다. 사랑과 역사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이순자 할머니는 올해 88, 2년 전 작은 사고로 입원했다가 우연히 인지기능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치매 중기. 이미 언어 능력과 판단력, 공간인지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가족이 떠안게 된 현실이었다. 윤정 씨는 맞벌이 중이었다. 남편도 직장인이었고 아이들은 아직 중학생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회사를 그만뒀다. 하루 3번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화장실을 도와드리고 밤엔 혹시 어머니가 몰래 외출하지 않을까 두 눈 뜬 채로 잤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딸인지, 간병인인지, 죄인인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치매는 단지 한 사람의 병이 아니다. 그 병은 가족의 일상을 잠식한다. 일터를 떠나게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경제적 압박까지 더해진다. 가끔은 가족 내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형제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요양비를 두고 다투기도 한다. 이순자 할머니의 경우도 그랬다. 세 자녀 중 둘은 외국에 있었고 남은 윤정 씨 혼자 모든 부담을 짊어졌다. 처음엔 그냥 제가 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저도 무너지는 걸 느껴요. 그녀의 말은 많은 보호자들이 공감하는 고백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윤정 씨, 혹시 외부 지원은 받아보셨나요? 지자체 요양 프로그램이나 방문 간호 서비스 같은 것들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 어디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죄책감도 들고요. 엄마를 남에게 맡기는 게 맞는 건지. 많은 보호자들이 이런 심리적 부담 속에서 자신을 놓아버린다. 치매는 환자도 고통스럽지만 가족도 무너지게 만든다. 그리고 그 고통은 대부분 말없이 혼자 견디려 한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이 치매 예방센터에서는 가족 상담과 보호자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단지 환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쉼터이기도 하다. 윤정 씨도 몇 주 뒤 보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다른 보호자들과 눈을 마주치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달라졌다. 센터의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잠시나마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간병이 아닌 사랑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이름을 헷갈리지만 딸의 손을 꼭 잡고 웃는다. 우리 정이 왔구나. 그 한마디에 윤정 씨는 울었다. 그리고 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치매는 분명한 질병이다. 그러나 그 병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상처는 가족의 삶을 파고드는 침묵의 무게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환자만 돌보지 말고 자신도 돌보라고. 도움은 죄가 아니다.
사랑은 혼자 짊어질 때 무너지고 나눌 때 더 오래 간다. 가족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 치매 예방센터는 단순한 병원이 아니다. 가족 전체의 안녕을 위한 시작점이다. 선생님,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누워있고 싶어요. 최병국 어르신은 82세, 퇴직한 전직 교사였다. 처음 내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는 아직도 글씨를 곱고 반듯하게 썼고 인사도 단정하게 하던 분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희미하고 어딘가 멍하니 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요즘은 아침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내가 깨어나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치매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단순히 기억을 잃는 것이 아니다. 정신이 빠르게 가라앉고 삶에 대한 의지가 사라지며 신체 기능마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최 어르신은 2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고 매일 30분씩 공원을 걸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길을 잃었다. 집에서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공원이었는데 그 길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잠깐 멈춰섰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땀이 비 오듯 흐르고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그날 이후 그는 외출을 꺼리게 되었다. 다음엔 말수가 줄었다. 전화도 받지 않고 TV도 안 보고 책도 펴지 않았다. 몸도 함께 망가져갔다. 식사는 줄었고 소화가 안 된다고 했다. 잠도 깊게 자지 못했고 가끔은 혼잣말을 했다. 무표정한 얼굴, 축 처진 어깨. 그는 더 이상 최병국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느낌이 아니었다. 그의 아내는 내게 말했다. 살아는 있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매일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치매는 뇌만의 병이 아니다. 삶 전체를 갉아먹는 병이다. 신체는 활동을 멈추고 정신은 어두워지고 사람은 세상과 연결된 끈을 하나씩 놓아버린다. 가장 무서운 건 속도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 같지만 방치되면 불과 몇 달 사이에 사람 하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기 개입을 강조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 초기 신호를 무시하거나 좀 쉬면 나아지겠지라며 넘긴다. 그 사이 병은 속도를 낸다. 최병국 어르신도 마찬가지였다. 증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나서야 병원을 찾았다. 이미 인지 기능은 크게 저하됐고 우울증과 근력 감소, 체중 감소까지 동반되었다. 하지만 희망은 남아 있었다. 그는 나와 함께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일주일에 3번 걷기 운동을 했다. 말벗 자원봉사자와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어느 날 진료실에 들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기분이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끓이고 아내한테 차도 따라줬어요. 그 한 문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한다. 삶을 잃었다가 다시 한 조각 되찾은 느낌. 나는 말하고 싶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니다. 삶을 잃게 만드는 병이다. 정신과 감정, 신체와 인간관계까지 모두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 어제 웃던 사람이 내일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예방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다. 검사 하나, 상담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최병국 어르신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침대에만 눕지 않는다. 가끔 농담도 하고 손자 생일도 기억하려 애쓴다. 그의 아내는 말한다. 이제 다시 조금씩 남편 같아졌어요. 그 한마디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기억을 지키는 것,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것. 치매는 삶을 앗아가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삶을 되찾을 수 있다. 단, 늦기 전에.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비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정혜성 어르신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는 79세,
퇴직한 소상공인이었다. 아내와 단둘이 지내며 평범한 노년을 보내던 그는 2년 전부터 점점 말수가 줄고 반복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그런데 실수가 잦아졌다. 은퇴 후 모아둔 돈에서 잘못된 송금이 3번. 심지어 어느 날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했다. 그제야 가족들은 병원을 찾았다. 결과는 중등도 이상의 알츠하이머성 치매. 이미 치료의 골든타임은 한참 지났다는 말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된 또 다른 현실. 돈이라는 이름의 벽. 치매는 장기전이다. 약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다. 약물치료, 인지치료, 심리상담, 낙상 예방을 위한 보조기기, 가정 내 안전 환경 개조, 그리고 무엇보다 24시간 돌봄 인력. 정혜성 어르신은 하루에 2번 약을 먹고 주 3회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도 받아야 했다. 게다가 주간보호센터 이용, 가정 간병인 고용까지 합치면 한 달에 약 180만 원 이상이 들었다. 정 어르신의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예방검사 받을 땐 10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지출의 연속입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 예방은 돈 낭비다. 건강한데 무슨 검사를 해? 하지만 실제로 치매가 발병한 이후에는 수년간 누적되는 치료비와 간병비가 평범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 나는 의료진이기에 늘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경제적 부담은 치매의 또 다른 그림자다. 정혜성 어르신은 퇴직금 일부를 이미 사용했고 국가의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지만 등급 한정까지 2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는 고스란히 자비 부담이었다. 가족들은 회사를 줄이고 휴직하고 심지어 일부는 대출까지 알아봤다. 정 어르신 본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병이 된 것 같아서 가족을 망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너무 조용했지만 진료실 안의 공기는 뚝 끊긴 것처럼 무거웠다. 나는 말했다. 아닙니다. 병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늦게 움직인 것뿐입니다. 예방검진은 비싸지 않다. 기억력 테스트, 기본 뇌 영상,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까지 해도 몇만 원, 몇십만 원 수준. 이것은 단발성 비용이다. 반면 치매 진단 이후의 지출은 누적이고 지속이다. 게다가 금전만이 아니다. 정서적 부담, 시간의 희생, 그리고 가족 관계의 균열까지도 포함된다. 나는 정 어르신의 사례를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다.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투자다. 미래의 나와 가족에게 미리 보내는 보험 같은 것. 다행히 정혜성 어르신은 지금 꾸준히 치료 중이다. 약물 반응도 나쁘지 않고 센터 프로그램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가끔은 농담도 하고 간호사에게 차를 건네며 웃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말한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요. 그 말은 내게도 숙제처럼 남는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다. 예방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다. 나는 50년 동안 수많은 치매 환자들을 진료해왔다. 수없이 많은 이름을 들었고 그보다 더 많은 이름을 잊어가는 얼굴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울고 웃는 가족들의 삶도 지켜봤다. 치매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다. 그 사람의 시간, 관계, 정체성, 그리고 가족의 일상까지 무너뜨리는 파도다. 그리고 그 파도는 아주 조용히 아무 예고 없이 밀려온다. 우리는 늘 늦게 후회한다. 그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예방센터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그러나 시간이란 한 번 놓치면 돌아오지 않는다. 특히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면 늦출 수 있지만 이미 진행된 후에는 되돌릴 수 없다. 내가 수백 번 강조한 말이 있다. 치매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니다. 단지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검사, 그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예방은 돈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선택이다.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치료보다 수십만 원의 조기 진단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지킨다. 기억을, 관계를, 당신 자신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혹시 최근 들어 이름이 자꾸 헷갈리진 않았나요? 약속을 잊거나 익숙한 장소가 낯설게 느껴지진 않나요? 혹은 부모님이, 배우자가, 자녀가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치매 예방센터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곳은 단지 병을 진단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곳입니다.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진료실 문을 열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란다. 더 이상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기억은 당신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킬 가치가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의 기억을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위의 이야기와 비슷한 징후가 있나요? 2번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조언해 드리겠습니다.